한국으로 수학여행이라고? 우리 선배들은 도쿄, 뉴욕이었는데 왜 하필 한국?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을 배출한 파리 최고 명문고, 그곳 학생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수학여행 중 겪은 일은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물안 개구리였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프랑스 최고 엘리트들이 겸손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일간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7구에 살고 있는 마리 르페브르입니다. 제가 다니는 앙리사세 고등학교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학교예요. 나폴레옹도 다녔고 역대 대통령 중 절반이 우리 학교 출신이죠. 그런 우리 학교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은 반드시 해외로 일주일간 수학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작년 선배들은 뉴욕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를 다녀왔고 재작년에는 런던의 금융가와 옥스퍼드를 방문했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뉴욕이나 도쿄 정도는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발표한 목적지를 듣고 강당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학생들의 항의가 터져나왔죠. 선생님, 농담이시죠? 서울이 어디예요? 아시아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이에요? 거기 아직도 전쟁 중 아니에요? 저희 반 친구 샤를로트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불과 1시간 만에 학부모 200명이 학교로 몰려왔습니다.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됐죠.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을 후진국으로 보내려는 겁니까? 샤를로트의 아버지는 프랑스 최대 은행 부행장이었고 회의장에는 장관, 대사, 대기업 임원 등 프랑스 상류층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뉴욕도 런던도 아니고 서울이라니 학교가 미쳤습니까? 차라리 아프리카가 낫겠네요. 최소한 자선활동이라도 하죠. 제 딸은 절대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애써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이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요? 60년대까지 우리가 원조하던 나라 아닙니까? 결국 학부모들의 집단 항의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미 확정한 사안이라는 거였죠. 출발 당일 샤를드골 공항은 마치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났고 부모들은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울먹였죠. 말이 위험하면 즉시 대사관에 연락해. 아빠는 제 손에 위성전화를 쥐어주셨어요. 외교관이신 아빠조차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생 최악의 수학여행 시작. 파리에서 서울까지 12시간. 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음.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어요. 프랑스 전역에 친구들이 동정과 조롱을 보내왔죠. 불쌍한 말이 냄새나는 김치나 실컷 먹고 와. 거기 와이파이는 되려나? 북한이랑 헷갈리지 마. 비행기가 이륙하자 우리는 마지막 와인을 마셨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제대로 된 음식도 문화도 없는 곳에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 암담했거든요. 옆자리에 알렉시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12시간 후면 우리는 1960년대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파리의 불빛을 보며 일주일만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12시간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아, 맞다. 한국에는 제대로 된 안경점도 없을 텐데. 저는 가방 속 여분의 안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력이 나쁜 저에게는 필수품이었죠. 파리의 명품 안경점에서 한 달을 기다려받은 샤넬 안경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이 며칠 후 제 인생 최고의 충격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우리는 하나둘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다들 지친 표정이었죠. 12시간의 비행은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드디어 도착했네. 이제부터 일주일간 지옥이야. 뒤에서 누군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동의했어요. 공항을 나가면 낙후된 시설, 복잡한 거리, 이상한 냄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 맞아? 옆에 있던 클레망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통로가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마치 미래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이 공중에 떠서 우리를 환영하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4K 화질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상영되고 있었죠. 이건 샤를드골보다 훨씬 좋잖아? 누군가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입국 심사였습니다. 우리는 길게 줄을 설 준비를 했는데 안내 직원이 다가와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봉주르 학생 여러분. 단체 관광객은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니 10초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줄도 없고 기다림도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입국 심사만 2시간씩 걸리는데 말이죠. 미친. 이게 가능해? 알렉시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여권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입국 도장이 찍혀 있었죠.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또 놀랐습니다. 움직이는 보도 위에 선이 자동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는 화살표가 바닥에 나타났어요. 증강현실 기술이었죠. 이거 봐. 로봇이야. 샤를로트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하얀색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대답도 못했어요. 수화물은 3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한국 여행 되세요. 로봇은 친절하게 안내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저는 계속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스마트 패드를 들고 일하고 있었고, 청소 로봇들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화장실에 가보니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고 비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그 한국 맞아? 친구들도 하나둘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낙후된 공항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세관을 통과하고 나가는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모두 우리 또래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앙리사세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맨 앞에 선 여학생이 밝게 웃으며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울국제고등학교 3학년 수진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버디입니다. 수진이라는 학생의 프랑스어는 너무나 유창했어요. 발음도 완벽했고 심지어 파리 억양까지 구사했죠. 공항은 어떠셨어요? 인천공항은 작년에 또 세계 1위 공항으로 선정됐거든요. 세계 1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샤를드골이 유럽 최고의 공항이라고 자부했는데 그것도 착각이었나 봅니다. 밖으로 나가니 깨끗한 도로와 정돈된 교통 시스템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도착했는데 여기가 정말 한국 맞나? 공항이 파리보다 100배는 좋음. 즉시 댓글이 달렸습니다. 말이 장난하지 마 사진 조작한 거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우리가 받을 충격은 이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버스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우리를 태운 버스부터가 충격이었어요. 좌석마다 개인 스크린이 있었고 USB 충전 포트는 기본이었죠. 무료 와이파이는 당연했고요. 이 버스 진짜 학교 버스 맞아? 클레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장 차량도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거든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 학교 버스예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평균이라고?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수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탑 위에는 거대한 LED 조명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국제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학교 건물이 마치 현대미술관 같았거든요. 유리와 철골로 된 세련된 디자인, 넓은 잔디밭, 그리고 수영장이 있어? 샤를로트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학교 안에 실내 수영장이 보였어요. 네, 수영장이랑 헬스장, 도서관, 과학실험실이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카페테리아도 3개나 있고요. 우리 학교도 프랑스에서는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강당으로 들어가니 한국 학생들 200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교복조차 세련되어 보였죠. 봉주르, 비앙브니. 한국 학생들이 일제히 프랑스어로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어요. 환영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 샹송을 부르는 합창이었어요. 에디트 피아프의 장미빛 인생을 완벽하게 불렀죠. 그 다음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전통춤과 현대 댄스를 결합한 퍼포먼스였는데 무대 위에 홀로그램으로 에펠탑과 한국의 전통 건축물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대박! 이게 고등학생들이 준비한 거라고? 옆에서 알렉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 파트너 학생과 매칭됐어요. 저는 수진이와 짝이 됐죠. 마리씨, 만나서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봐요. 수진이는 정말 친절했어요. 저를 학교 곳곳으로 안내했는데 볼 때마다 놀라운 것 투성이었죠. 여기가 우리 학교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들어서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층 높이의 거대한 공간에 수만 권의 책이 있었고 곳곳에 최신 컴퓨터와 태블릿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24시간 개방?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AI 학습실이에요. 수진이가 안내한 곳에는 학생들이 AI 튜터와 대화하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춰 개인 맞춤형 학습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공해요. 덕분에 학습 효율이 엄청 높아졌죠. 이게 정말 고등학교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19세기 방식으로 수업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뷔페식이에요? 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모두 전문 셰프가 만드는 거예요. 음식의 질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라고? 네, 학교에서 전액 지원해요.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급식비만 한 달에 200유로가 넘는데 그것도 맛없기로 유명하죠. 식사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2개 국어 이상을 구사했어요. 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해요. 평범하게 말하는 한국 학생을 보며 우리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만 하는 우리가 오히려 뒤처진 것 같았죠. 오후에는 수업 참관이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3D 그래프를 그리며 미적분을 풀고 있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야? 우리 학교에서 수학 1등인 피에르가 당황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푸는 문제는 우리 대학 1학년 수준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고 모두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질문도 활발했고 토론도 수준이 높았죠. 수업이 끝나고 수진이가 물었어요. 프랑스 학교는 어때요? 솔직히 대답하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름값에 비해 시설도 교육 방식도 너무 뒤처져 있었거든요. 전통이 있죠. 그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방과 후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환영 파티를 준비했어요. 체육관이 파티장으로 변신했는데 전문 DJ 장비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준비한 거예요? 네, 저희 학교 방송부와 이벤트 동아리가 함께 준비했어요. 파티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K-팝과 프렌치 팝이 번갈아 나왔고 한국 학생들이 우리에게 K-팝 댄스를 가르쳐줬죠.
밤 10시가 되자 파티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알렉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 샤를로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인스타그램에 오늘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 고등학교야? 우리 학교보다 100배는 좋은데? 말이 거기 남아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충격은 이보다 훨씬 더 컸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한국 학생들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홍대 구경 가실래요? 금요일 밤 홍대는 정말 볼만해요. 프랑스에서는 학생들끼리 밤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더더욱이요. 파리는 밤 9시만 되면 위험해지거든요. 밤에 나가도 안전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수진이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새벽까지도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홍대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는데 거리는 낮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미친. 이게 밤 10시의 모습이라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가족 단위 관광객, 심지어 할머니들까지도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저기 봐. 길거리 공연이야. 샤를로트가 흥분해서 가리킨 곳에는 댄스팀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관객들이 둥글게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우리도 구경을 했는데 정말 수준이 높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모자를 돌렸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넣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거 불가능해. 피에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파리에서는 길거리 공연을 하면 소매치기들이 몰려들거든요. 거리를 걷다가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에 말이죠. 저 여자 혼자 뛰고 있어? 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한강에 가면 새벽에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낮에도 혼자 조깅하기 위험한데요. 우리는 유명한 떡볶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했고 알바생들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 24시간이에요? 아니요, 새벽 4시까지요. 주말에는 5시까지 하고요. 새벽 4시까지 영업한다니. 프랑스에서는 레스토랑이 밤 10시면 문을 닫는데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총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 경찰은 총을 안 가지고 다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 없어요. 치안이 좋으니까요.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기관총을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경찰이 시민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저 여자들 봐. 클레망이 가리킨 곳에는 여대생으로 보이는 그룹이 웃고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샤를로트가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파리에서는 여자들이 밤에 예쁘게 입고 나가면 100% 성희롱을 당하거든요. 수진이가 우리를 편의점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신기해요. 뭐든지 다 있거든요. 들어가 보니 정말 작은 백화점 같았습니다.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는 기본이고 생활용품, 화장품, 심지어 속옷까지 팔고 있었어요. 이것 좀 봐. 와인도 팔아. 알렉시스가 와인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와인도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택배도 보낼 수 있고 공과금도 낼 수 있어요. 뭐? 편의점에서? 프랑스에서는 각각 다른 곳에 가야 하는 일들을 여기서는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놀랐어요. 알바생이 완벽한 영어로 우리를 응대했거든요. 대부분의 편의점 알바생들이 외국어를 해요. 관광객이 많으니까요. 프랑스에서는 정규직 직원도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편의점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배달 오토바이 좀 봐. 정말로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새벽 3시에도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새벽 3시에? 네, 배달 앱에 24시간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구경했습니다. 정말로 수백 개의 음식점이 영업 중이었고 대부분 30분 내 배달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건 천국이야. 피자를 좋아하는 피에르가 감탄했습니다. 홍대 클럽 거리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또 놀랐어요. 클럽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싸움도 없고 소란도 없네. 한국 클럽은 보안이 철저해요. 문제 일으키면 바로 쫓겨나거든요. 프랑스 클럽들은 매일 밤 싸움이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하는 게 일상인데요. 새벽 1시가 되어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했더니 수진이가 막았어요. 지하철 타요. 아직 운행해요. 새벽 1시에 지하철이 다녀? 서울의 지하철은 새벽 1시까지 운행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12시면 끝나는데요.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취객도 있었지만 조용히 자고 있을 뿐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어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파리 지하철은 낮에도 소매치기가 득실거리고 밤에는 더 위험하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우리는 오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 아닐까? 샤를로트가 말했어요. 두려움 없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프랑스. 하지만 시민들이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면 그게 진짜 선진국일까요? 한국은 우리에게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진이가 특별한 경험을 제안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일상을 체험해 볼까요? 평범한 한국인처럼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충격은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카페 가서 아침 먹을까요?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몇 번 터치했습니다. 자, 주문 완료. 우리가 도착할 때쯤 준비돼 있을 거예요. 뭐? 미리 주문했다고? 네, 사이렌 오더라고 해요. 줄 서지 않아도 되고 편하죠. 카페에 도착하니 정말로 우리 이름이 적힌 음료와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계산도 이미 앱으로 끝났고요. 와, 이거 완전 미래잖아? 클레망이 감탄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는데도 20분씩 기다려야 하거든요. 카페를 나와 수진이가 또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버스 2분 후에 와요. 빨리 가요. 어떻게 알아? 버스 앱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줘요. 정말로 2분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버스를 탈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대자 띠링 소리와 함께 결제가 됐어요. 교통카드 없어도 돼?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신용카드, 교통카드, 신분증까지도요. 버스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설명했죠. 다들 유튜브 보거나 웹툰 보고 있을 거예요. 버스에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버스에 와이파이?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라니. 파리에서는 고급 호텔에도 와이파이가 느린데요. 우리가 간 곳은 대형 마트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야? 스마트 카트예요. 물건을 담으면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카트에 스크린이 달려 있었고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 위치도 검색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우유를 검색하자 지도가 나타나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어요. 마트를 둘러보다가 우리는 또 놀랐습니다. 무인 계산대가 수십 개나 있었거든요. 다들 셀프 계산해요. 직원한테 갈 필요가 없죠. 우리도 해봤는데 정말 간단했어요. 카트를 가져가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끝이었죠. 프랑스에서는 계산대 줄만 30분씩 서는데 알렉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은 수진이가 추천한 식당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식당 앞에서 수진이가 QR코드를 찍었습니다. 대기 등록했어요. 20분 후에 연락 올 거예요. 줄 안 서도 돼? 네, 대기 시간 동안 다른 데 갔다 와도 돼요.
우리는 근처를 구경하다가 문자를 받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메뉴판도 신기했습니다. 태블릿이었는데 음식 사진을 터치하면 상세 정보와 알레르기 성분까지 나왔어요. 프랑스어 메뉴도 있네? 네, 쉽게 국어를 지원해요. 주문도 태블릿으로 했고 결제도 테이블에서 바로 했습니다. 웨이터를 부를 필요가 전혀 없었죠. 식사 후 우리는 병원에 가봤습니다. 샤를로트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거든요. 토요일인데 병원이 열려 있어? 응급실은 24시간이고 일반 병원도 주말에 여는 곳이 많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또 놀랐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증상을 입력하니 자동으로 접수가 됐어요. 예상 대기시간 15분이래요. 15분? 진짜? 파리에서는 응급실 가면 4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데요. 정말로 15분 후 샤를로트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했고 간단한 검사 후 약을 처방했어요. 비용이 얼마예요? 3만 원이요. 한 25유로? 25유로? 프랑스에서는 주말 응급 진료비가 200유로는 넘는데요. 약국도 바로 옆에 있었고 약사가 영어로 복용법을 설명해줬습니다. 오후에는 수진이가 한국의 배달 문화를 보여줬어요. 뭐든지 배달시킬 수 있어요. 음식, 생필품, 심지어 편의점 물건도요. 앱을 켜니 정말 모든 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는데 도착 예정 시간 12분이래요. 12분? 아이스크림이? 정말로 12분 후 아이스크림이 도착했습니다. 완벽하게 얼어있는 상태로요. 어떻게 이렇게 빨라? 근처 편의점에서 오는 거예요. 퀵커머스라고 해요. 저녁에는 PC방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게임하는 곳이야? 최신 컴퓨터 수백 대가 줄지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고급 의자와 대형 모니터가 있었어요. 1시간에 1,000원이에요. 한 0.8유로? 0.8유로? 이런 시설을 1유로도 안 되는 돈으로 이용할 수 있다니요. 더 놀라운 건 PC방에서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리에서 주문하면 직원이 가져다 줬죠. 한국은 모든 게 디지털이네요. 피에르가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보여준 건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직원이 없어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얼굴 인식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집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이었죠. 도둑은 없어? CCTV랑 AI가 다 감시해요. 범죄율이 거의 0%예요. 숙소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일상이라고?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샤를로트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이었다. 프랑스는 전통을 핑계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내일은 한강에 간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과연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요일 저녁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했거든요. 한강 드론 라이트쇼예요. 매주 주말에 하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까지 다양했죠. 와, 진짜 축제 분위기네. 곳곳에서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기 봐. 편의점이 있어. 강변에도 편의점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깨끗하고 많았죠. 우리도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한강에서 치킨 먹는 게 한국의 문화예요. 강변까지 배달이 와? 네, 정확한 위치를 찍으면 배달원이 찾아와요. 20분 후 정말로 배달원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치킨과 시원한 맥주까지요. 이거 완전 천국이야. 알렉시스가 감탄했습니다. 파리 생강에서는 쓰레기와 노숙자 때문에 이런 걸 상상도 못 하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다리마다 LED 조명이 켜지고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죠. 우와, 정말 아름답다. 샤를로트가 감탄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파리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야경은 뭔가 더 생동감이 있었어요. 드디어 드론쇼가 시작됐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다양한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거 봐. 에펠탑이야. 정말로 드론들이 에펠탑 모양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한 특별 이벤트였나 봐요. 이어서 한국의 전통 문양, 한글, 그리고 환상적인 패턴들이 계속됐습니다.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드론쇼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걸 매주 한다고? 네, 무료예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죠. 무료라는 말에 또 놀랐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런 규모의 쇼를 보려면 최소 50유로는 내야 하거든요. 저는 드론쇼의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려고 일어섰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무언가에 걸려 비틀거렸어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죠. 아,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리, 너 안경이... 샤를로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안경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0유로짜리 샤넬 안경테가 휘어지고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렌즈도 한쪽은 빠져나와 있었고요. 오마이갓.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렌즈를 다시 끼우려 했지만 프레임이 틀어져서 불가능했죠. 저는 극도로 근시가 심해요. 마이너스 6디옵터의 난시까지 있죠. 안경 없이는 1m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어떡하지? 안경이... 눈앞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얼굴도 흐릿했죠. 여분 안경은? 호텔에 있어. 그것도 2년 전 거라서 도수가 안 맞아.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앞으로 3일이나 더 있는데 제대로 된 안경 없이 어떻게 구경을 하죠? 일단 호텔로 돌아가자. 피에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걸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계단도 제대로 안 보이고 사람들 얼굴도 구분이 안 갔죠.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마리씨 괜찮아요? 안경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떡하죠? 프랑스에서는 안경을 새로 맞추려면 최소 3주는 걸려요. 특히 제 처방전은 난시가 있어서 더 오래 걸리죠. 파리로 돌아갈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에 안경 맞추러 가면 돼요. 네? 내일이요? 네, 한국에서는 안경 맞추는데 30분이면 충분해요. 순간 저는 수진이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30분이요? 그게 가능해요? 당연하죠. 제 친구도 저번 주에 30분 만에 맞췄어요. 주변의 한국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보통 15분에서 30분이면 돼요. 급하면 10분도 가능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 시력이 너무 나빠서 마이너스 6의 난시도 있어요. 그 정도는 평범한 편이에요. 걱정 마세요. 평범하다고요? 프랑스에서는 특수 처방전 취급받는데요. 샤를로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일요일 저녁인데 내일 안경점이 열려 있을까? 당연하죠. 대부분 10시에 열어요. 일요일도 영업하는 곳도 많고요. 이게 정말일까요? 프랑스에서는 일요일에 안경점은커녕 빵집도 문을 닫는데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힘들었어요. 흐릿한 시야 때문에 계속 친구들에게 의지해야 했죠. 정말 30분 만에 안경을 맞출 수 있을까? 알렉시스도 의구심을 표했어요. 글쎄, 너무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수진이는 자신만만했어요.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의 안경점은 정말 달라요.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여분 안경을 꺼냈었지만 도수가 맞지 않아 두통이 심했죠. 정말 30분 만에 새 안경을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샤넬 안경테만 300유로였는데 렌즈까지 하면 500유로는 넘을 텐데. 창밖에 서울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내일이 되면 정말로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두통과 함께 일어났어요. 맞지 않는 여분 안경 때문에 밤새 고생했거든요. 말이 괜찮아? 샤를로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 안경은 2년 전 처방전이라.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음식도 제대로 안 보여서 불편했어요. 접시에 뭘 담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9시가 되자 수진이가 로비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경점 갈 준비 됐어요? 정말로 가능할까요? 30분 만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안경점이 있어요. 강남역 근처인데 실력도 좋고 빨라요. 우리 일행 전체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다들 궁금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저기예요. 2층이에요.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일반 상가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가니 안경원이 있었어요. 가게 이름은 비전 옵틱스였죠. 들어가는 순간 또 놀랐어요. 우와, 이게 안경점이야? 매장이 정말 넓고 깨끗했어요. 수천 개의 안경테가 진열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직원 한 분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수진이가 상황을 설명했죠. 제 친구가 프랑스에서 왔는데 안경이 부서졌어요. 급하게 새로 맞춰야 해요. 직원분이 저를 보더니 영어로 물었어요. 처방전 있으세요? 아니요. 프랑스에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검사하면 돼요. 10분이면 충분해요. 10분 만에 시력 검사를? 프랑스에서는 안과 예약만 한 달이 걸리는데요. 검사실로 안내받았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죠. 먼저 자동 검안기로 대략적인 도수를 측정할게요. 기계에 얼굴을 대니 10초 만에 숫자들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6.25, 난시 1.5 정도네요. 이제 정밀 검사할게요. 검안사분이 너무나 능숙했어요. 렌즈를 바꿔가며 제게 물었죠. 이게 더 선명해요? 아니면 이게? 5분 만에 완벽한 도수를 찾았어요. 자, 이제 안경테를 고르세요. 수천 개의 안경테 앞에서 저는 망설였어요.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안경테는 2만 원부터 있어요. 렌즈는 난시 포함해서 3만 원이고요. 네? 잠깐만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2만 원 더하기 3만 원. 5만 원? 5만 원이면 40유로? 네, 맞아요. 고급테를 선택해도 10만 원 정도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제 처방전으로 안경을 맞추면 최소 500유로는 들거든요. 진짜 40유로예요? 옆에 있던 친구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미친. 이게 가능해? 파리에서는 0 하나를 더 붙여야 해. 직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안경 가격이 저렴해요. 경쟁이 치열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테를 골랐어요. 검은색 뿔테였는데 샤넬 못지않게 예뻤죠.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그럼 20분만 기다려주세요. 20분이요? 네, 렌즈 가공하고 조립하는 시간이에요. 직원분이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거 봐. 지금 렌즈 깎고 있어. 피에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로 직원분이 기계로 렌즈를 깎고 있었어요. 정밀한 손놀림으로 렌즈를 다듬더니 안경테에 끼우기 시작했죠.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안경점이 정말 많아요. 경쟁이 치열해서 빠르고 저렴하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빠른데. 숙련된 기술자들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만드니까요. 15분쯤 지났을 때 직원분이 나왔어요. 완성됐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안경을 썼어요. 순간 세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오마이갓. 너무나 깨끗하게 보였어요. 친구들의 얼굴, 창밖의 풍경, 작은 글씨까지 완벽하게 보였죠. 이게 15분 만에 직원분이 피팅까지 해줬어요. 귀 뒤쪽, 코 부분을 세심하게 조절해서 완벽하게 맞췄죠. 불편한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완벽해요. 정말이었어요. 프랑스에서 한 달을 기다려받은 안경보다 더 편했어요. 계산할 때가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죠. 총 얼마예요? 안경테 3만 원, 렌즈 3만 원, 학생 할인 1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학생 할인까지? 네, 학생증 보여주시면 할인해드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 5만 원이 다예요? 추가 비용 없어요? 네, 그게 전부예요. 케이스랑 안경 닦기도 무료로 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냈어요. 정말로 5만 원, 약 40유로가 결제됐죠.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말이, 진짜 잘 보여? 응, 완벽해. 15분 만에 40유로에?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알렉시스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도 하나 맞추고 싶은데. 저도요. 나도.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들 안경을 맞추고 싶어 했죠. 직원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다들 안경을 맞추실 건가요? 네,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다만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 순서대로 하죠. 그렇게 우리 일행 중 안경을 쓰는 친구들이 모두 줄을 섰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하죠. 저는 새 안경을 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여기서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제가 완벽한 새 안경을 쓰고 나오자 친구들이 달려들었어요. 정말 15분 만에 만든 거 맞아? 렌즈 좀 봐봐. 진짜 내 도수 맞아? 다들 제 안경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얇은데? 프랑스에서는 이 도수면 엄청 두꺼운데. 직원분이 설명해줬어요. 고굴절 렌즈를 사용했어요. 1.67 굴절률이라 얇아요. 이것도 추가 비용 없이? 네, 기본이에요. 그 순간 알렉시스가 자기 안경을 벗었어요. 저도 지금 맞출 수 있나요? 물론이죠. 검사부터 시작할까요? 그렇게 두 번째 검사가 시작됐어요. 알렉시스도 10분 만에 검사를 마쳤죠. 그런데 그때 샤를로트가 스마트폰을 들고 소리쳤어요. 얘들아, 이거 인스타 라이브로 중계해도 돼? 수진이가 직원분께 물어봐줬고 흔쾌히 허락을 받았어요. 한국 안경원 리얼 체험. 15분 만에 안경 제작. 샤를로트가 라이브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시청자가 몰렸어요. 지금 100명이 보고 있어. 설명 좀 해줘. 저는 카메라 앞에서 방금 경험한 일을 설명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15분 만에 안경을 받았어요. 가격은 40유로.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조작 아니야?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해. 그때 알렉시스가 안경을 받았어요. 역시 20분 만에 완성됐죠. 완벽해. 이게 진짜야. 알렉시스가 카메라에 대고 외쳤어요. 시청자가 300명을 넘어섰어요. 프랑스 시간으로는 새벽인데도 말이죠. 그때 피에르가 말했어요. 나도 선글라스 도수 넣어서 만들 수 있을까? 당연하죠. 선글라스도 30분이면 돼요. 이제 안경원은 우리들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이 추가로 나와서 응대했죠. 클레망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소피는 패션 안경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안경테 종류가 수천 개야. 구찌, 프라다, 샤넬도 있어. 그런데 가격은 프랑스의 5분의 1이야. 라이브 시청자가 1000명을 돌파했어요. 말이, 우리 엄마가 보고 있대. 우리 반 애들도 다 보고 있어. 댓글은 더 놀라웠어요. 부모님이 한국 가서 안경 맞추고 오라고 하심 우리 학교도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자. 한국 대단하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경을 쓰지 않던 친구들까지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냥 패션용으로 하나 만들래. 나도. 이 가격이면 선물용으로도 좋아. 직원분들이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신 적은 처음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와서. 아니에요. 감사하죠. 다만 조금씩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직원분들은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검사하는 사람, 안경테 추천하는 사람, 렌즈 가공하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움직였죠. 2시간 후 우리 일행 30명이 모두 새 안경을 갖게 됐어요. 이거 단체 사진 찍어야 해. 모두가 새 안경을 쓰고 사진을 찍었어요. 안경원 직원분들도 함께 찍었죠.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프랑스 학생들이 왔다는데 맞나요? 다른 손님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실검에 떴어요. 프랑스 학생들 한국 안경원 체험이라고. 뉴스 기사도 났어요. 정말이었어요. 샤를로트의 라이브가 한국 SNS에도 퍼진 모양이었죠. 안경원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학생들 덕분에 우리 가게가 유명해졌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사장님이 특별히 더 할인해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미 충분히 저렴했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새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이거 프랑스 가서 자랑해야지. 친구들이 믿을까? 동영상 증거가 있잖아. 샤를로트의 라이브는 2시간 동안 총 3,000명이 시청했어요. 프랑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응. 완전히 다른 세계야. 정말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프랑스에 있는 엄마였죠. 말이, 방금 영상 봤어. 정말 15분 만에 안경을 만들었어? 응, 엄마. 정말이야. 가격도 40유로라고? 응. 믿을 수가 없네. 아빠 안경도 하나 맞춰올 수 있니? 그날 우리는 추가로 20개의 안경을 더 주문했어요. 프랑스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요. 안경원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야.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나라야.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예정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프랑스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인터뷰 가능한가요? 한국 안경원 체험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요. 우리의 작은 경험이 프랑스 전체를 놀라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숙소 로비는 난리가 났어요. 말이, 큰일이야. 샤를로트가 스마트폰을 들고 뛰어왔어요. 우리 학교 애들이 다 오고 있대. 뭐? 화면을 보니 우리 학교 단체 채팅방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지금 출발함. 안경 맞추러 감 나도 가는 중. 강남역 어디야? 우리가 안경 맞춘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10시가 되자 정말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정말 40유로에 안경 맞췄어? 15분 만에? 사진으로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 순식간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2학년들도 온대. 1학년도. 설마 했는데 정말로 전교생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가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거대한 무리가 되어 안경원으로 향했죠. 안경원에 도착했을 때 직원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제 오셨던 분들이.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많아요. 뒤를 돌아보니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사장님이 황급히 나왔어요. 이게 무슨. 수진이가 상황을 설명했고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직원들 비상 소집하겠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지원 나오게 할게요. 3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지점 직원들이 도착했고 심지어 근처 다른 안경원에서도 도와주러 왔어요. 한국 안경원의 실력을 보여줍시다.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검사실 3개가 풀가동됐고 렌즈 가공 기계도 쉴 새 없이 돌아갔죠. 번호표 나눠드릴게요. 검사 끝나신 분들은 2층에서 안경테 고르세요.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마치 병원 시스템 같았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르몽드 신문입니다. 취재 가능한가요? 프랑스 특파원 기자가 왔어요. 이어서 한국 방송국도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KBS입니다. SBS입니다. 순식간에 안경원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신나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프랑스에서는 3주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15분이에요. 가격도 10분의 1이에요. 한국 최고. 한 프랑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대답했어요. 경쟁과 혁신이요. 그리고 고객을 진짜로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 사이에도 안경 제작은 계속됐어요. 53번 손님. 네, 안경 완성됐습니다.
15분마다 새로운 안경이 나왔어요. 직원들의 손놀림은 정말 신기에 가까웠죠. 점심시간이 되자 피자가 배달됐어요. 안경원 사장님이 전교생 몫을 주문한 거예요. 학생들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와, 감사합니다. 피자를 먹으면서도 안경 제작은 계속됐어요. 오후 3시쯤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장 선생님께요. 학생들이 전부 안경원에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게. 혹시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6시까지 총 150명의 학생이 새 안경을 맞췄어요. 마지막 학생이 안경을 받았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와. 직원분들은 지쳐 보였지만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생 여러분 덕분에 우리도 한국 안경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도 큰 박수로 화답했어요. 메르시 복구. 감사합니다. 그때 한 직원분이 말했어요. 오늘 하루 매출이 평소 한 달치예요. 모두가 웃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한국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150개의 안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거 학교 역사에 남을 사건이야. 앙리사세 고등학교 전교생 한국 안경원 점령. 그날 밤 프랑스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대서특필됐어요. 프랑스 명문고 학생들 한국 안경 기술의 충격. 15분의 기적 파리 학생들 단체 안경 제작.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나. 부모님들의 반응이 가장 놀라웠어요. 우리도 한국 가서 안경 맞추고 싶다. 가족 여행으로 서울 가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그날 이후 프랑스에서는 작은 붐이 일어났어요. 한국 안경 투어라는 상품까지 생겼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안경원 사건 다음 날 우리는 학교 회의실에 모였어요. 남은 일정을 어떻게 보낼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교장 선생님이 화상통화로 참여했어요. 학생들, 어제 일은 프랑스 전체에 큰 화제가 됐어요.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선생님, 저희가 느낀 게 너무 많아요. 대표로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친구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24시간 편의점, 새벽 배달, 안전한 밤거리. 이게 진짜 삶의 질 아닐까요? 기술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거더라고요.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 놀라웠어요. 교장 선생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뭘 배웠니? 피에르가 손을 들었어요. 겸손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샤를로트도 말했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요. 프랑스는 전통만 고집하다가 뒤처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말했어요. 진짜 선진국이 뭔지 알았어요. GDP나 역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깨달음이네. 이게 바로 교육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어. 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충격받기를 원했던 거야.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마지막으로 수진이네 학교를 방문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송별회가 감동적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도 프랑스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서로 선물을 교환했어요. 우리는 프랑스 와인과 치즈를, 그들은 한국 전통 선물을 줬죠. 수진이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이거. 안경 닦기예요.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마리 언니 꼭 다시 와요. 다음엔 더 많은 걸 보여줄게요.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무시했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사랑하게 된 나라.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조용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파리로 돌아가기 싫다.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거 봐. 면세점 한쪽에 안경 즉석 제작 코너가 있었어요. 공항에서도 안경을?
내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드려요. 정말 한국은 끝까지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우리는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가 한국에서 맞춘 안경을 쓰고요. 이 안경 평생 간직할 거야. 나도. 이건 단순한 안경이 아니야. 깨달음의 상징이지.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져 갔죠. 안녕 한국. 꼭 다시 올게. 12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달라져 있었어요. 공항을 나오면서 느꼈죠. 파리가 얼마나 낡고 불편한지를. 엘리베이터 고장이네. 와이파이도 안 돼. 화장실도 더럽고. 일주일 전이었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일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정말 그렇게 발전했니? 네, 직접 보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거울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보여준 거울.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다.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배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랑스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안경원 사건 이후로요. 파리 시내에 24시간 편의점이 생겼어요. 아직 하나뿐이지만 시작이죠. 일부 안경원들은 제작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전히 일주일은 걸리지만 3주에서 줄었으니 발전이죠. 우리 학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10배로 늘었고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50명이 넘었어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 지원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가을부터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샤를로트는 삼성 파리지사에 인턴십을 지원했고 피에르는 한국 IT 기업들을 연구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학부모들의 변화였어요. 그 오만했던 학부모회가 이제는 한국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모임이 됐거든요. 우리도 배워야 해. 안 그러면 영원히 뒤처질 거야. 프랑스 교육부도 움직였어요. 한국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고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언론도 계속 한국을 다뤘어요. 한국의 비밀 어떻게 50년 만에 선진국이 됐나? 프랑스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 디지털 강국 한국 우리의 미래.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들 자신이었어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을, 편견 대신 열린 마음을 갖게 됐으니까요. 지난주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가을에 만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요. 답장을 보냈죠. 응. 이번엔 내가 한국을 제대로 경험할 거야. 학생으로서. 창밖을 보니 파리의 하늘이 보여요.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선진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 명문고 학생들이 서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일주일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말이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자부심을, 누군가에게는 겸손함을 가르쳐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K 안경점의 기적을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